통일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기 위하여라는 주제에 대해 준비한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강태훈 생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에서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목적 및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통일을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대국 대열에 진입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장벽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나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영토의 크기가 작은 국가 중 강대국 대열에 진입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를 비교하고 최대 상위 체계 분석 및 부울의 대수학적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것입니다. 독립변수 설정입니다. 독립변수로는 다음 5가지가 있습니다. 군사적 영향력의 평가 기준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군사력 투사를 통해 타국에게 입장을 강조하였는가입니다. 시장 개척 능력의 평가 기준은 타국에서 무역 활동을 실시하였는가이며 해양력 중시에서는 강한 해양력을 보유하였거나 해양을 통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는가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 개방적 사회 질서에서는 제도를 통한 개방적 사회 분위기가 국가에 영향을 끼쳤는가, 주변국과의 긴장 상태에 대해서는 갈등이나 긴장 국면의 유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사례 설정 및 분석입니다. 강대국 대열에 오른 국가 4개, 오르지 못한 국가 2개를 설정하였습니다. 각 국가별 특정 시기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포르투갈은 해양 개척의 선도주자로서 에니크 왕자 주도의 해양 개척을 통한 세계 제1의 식민 제국을 이룩한 국가입니다. 가장 먼저 항해 탐험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긴장 상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독자적 전투함 개발을 하는 등 해양력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스페인, 네덜란드와 긴장 상태에 있었지만 전쟁에서 승리 후 시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네덜란드는 지리상 이점을 활용하여 조선업과 수상 교통망을 바탕으로 유럽의 상업 중심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평저선 개발을 통해 국제 항로를 개척하였으며 얀 피터스 존 군의 함대를 활용하여 군사적 영향력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동인도 회사를 통해 무역을 지배하였으며 남방 대륙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3대 정책 하에 빠르게 근대화하였으며 현대적 군대 건립, 특히 현대 해군 건설을 통해 국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식민지에 대해 병참 기지화였기 때문에 무역을 통한 시장 개척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음은 강대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한 국가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의 반도 국가로서 전략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으며 무솔리니 정권에서는 항공모함 계획을 폐지하고 원유 수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으며 철권 통치를 통해 사회 질서의 불안정을 야기했습니다. 폴란드는 주변국과 좋지 않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1000km에 이르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해군보다는 육군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파우스트스키의 팽창 정책으로 내부 불안정은 가속화되었고 이에 시장 개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부울의 대수학적 연상 방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대한 변수의 적용을 도표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부울의 대수학적 연산 방식으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산표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결과 y는 대문자 a 곱하기 대문자 c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해양력을 중시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여 증명해 보아도 성립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대한민국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진단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익 보호 및 국제평화 유지 활동 지원 등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결코 강한 해군력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 통제를 위해 해양 통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전방위적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최신 전투함,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변국들에 비해 약한 해군력입니다. 해양 통제 및 자유로운 해양 사용,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군력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이탈리아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과 전투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다변적이고 세밀한 외교 군사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경항공모함, 스마트 네이비, 무인체계 기술 등 해군의 실질적 내실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